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 고입 온라인 입설 지역별 고교 입시로 만납니다. 대전 지역을 이제 한번 쭉 탐방을 해 볼 텐데, 이 대전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를 지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제 메일 함에 중학교 학부모님들의 입시에 관한 질문이 기호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만나서 고민해보면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까? 이게 정말 많은 고민거리, 이게 큰 고민거리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대전 지역의 고등학교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입시와 고입과 관련된 이런저런 강의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시면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했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고등학교에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정기고와 후기고로 나누어지고, 정기고는 한 개 고등학교만 지원 가능하고 후기고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선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또 다른 이야기이지만, 어쨌든 정기고등학교, 특수목적고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제외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여기 되고요. 과학고 이런 학교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일반고 중에서 예체능 계열 대전예술고 같은 대전예술고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 안에 이제 과학고, 마이스터고, 예체능 이렇게 좀 있긴 하지만, 이제 일반고 중에서 예체능 계열 고등학교도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마이스터고에 지원했다고 불합격한 학생들은 불합격했으니까 나 끝났어, 이게 아니라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의 특별 전형,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의 특별 전형 떨어지면 특성화 고등학교의 일반 전형까지 지원 가능하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정기고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특성화 고등학교 입시를 살펴보면 대략 이제 11월 15일 날 시작해서 일반 전형, 특별 전형은 11월 15일, 일반 전형은 11월 24일 날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특별 전형, 일반 전형 모두 학과 선택할 때 동일 학교 내에서 지망 순위별로 다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고요.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비대면 특별 전형 요소, 취업 희망서 등을 반영으로 해서 학교별 전형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학교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학교별 전형이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을 봐두셔야 되고요. 일반 전형은 내신으로만 선발한다라는 것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 전형 미충원된 인원들은 일반 전형에서 선발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이제 문제의 후기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강의를 들을 때쯤은 거의 대부분 다 후기고에 대한 고민일 테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대전예술고등학교, 이제 일반고 중에서 대전예술고등학교, 예체능고등학교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으니까 자율형 공립고,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가 후기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후기고에 대한 이야기들 가운데서 이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진학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이제 사실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죠. 그죠? 그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그죠? 그게, 대학을 진학하는데도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자, 일단 특수목적 고등학교 대전 외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고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전제가 뭐냐면 학과별로 선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과별로 간다? 학과별로 지원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포함됩니다.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20% 정도를 선발해야 되는 의무 선발 규정이 있고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선발되는데, 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1단계 같은 경우는 영어 내신 성적만 봅니다. 그래서 영어 내신 성적 160점에 출결은 감점의 요인으로 감점의 요인으로 적용하고요. 정원의 1.5배수를 선발해서 뭘로 간다고요? 2단계. 1단계 성적 160점을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평가 40점. 이렇게 반영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영어 내신은 중학교 2학년, 3학년의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점차를 제외한 성취도 수준으로 활용합니다. 성취도 수준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조금 고등학교를 지원하려고 할 때 가장 큰 고민이 이런 거죠. 외고 같은 고등학교, 외고, 특수목적고 중에서 외국어 고등학교, 과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과고 전형은 다 끝났으니까 특수목적고 대전 외고를 지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되게 많이 고민해야 되는 파트가 뭐냐면,
중학교에서 상당히 괜찮은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외고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상당히 괜찮은 성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고에 가서도 항상 그 성적을 유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가게 되면 첫 번째 시험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충격이 사실 해소되지 않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1학년 끝나고 전학 가는 학생들이 또 그래서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시험에서 중학교 원했던 결과, 중학교 때 받았던 성적보다 더 잘 나올 거야. 그런 생각만 가지고 가면 심리적인 타격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충분한 고민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요? 외고로 간다라는 건 비슷한, 그러니까 중학교 때 좀 성적이 괜찮았던 학생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중학교 때와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떤 경쟁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기학습 주도 전형을 이제 조금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자기의 주도 학습 전형은 30점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30점 중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진로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포커스 하나, 그게 아니라면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에 대한 포커스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쓸 때 자기주도 학습 능력, 역량에 대해서 20%가 20점이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도 10점이니까 그에 맞는 배점을 해야 되겠죠. 대체로 이제 이렇게 쓸 때는 글자 수에 따라서 분량 자체를 조절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인성 영역, 핵심 인성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성 영역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마찬가지로 자율형 사립고도 외고와 비슷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죠. 중학교 때 내신이 괜찮았던 학생들이 경쟁하게 되는 장소,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그래서 일반계보다는 조금 더 내신을 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1단계에서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 당연히 외고 같은 경우는 영어 성적만 반영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는 그건 아니다. 교과 성적 200점 만점으로 상전하고요. 출결 점수 마이너스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산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모집 정원의 1.5배수를 선발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2단계는 400점으로 갑니다. 1단계 취득 점수 200점 만점과 서류평가 점수 200점 만점을 400점으로 해서 산출 점수가 나온 점수가 높은 인원을 100% 선발하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고민하게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어떻게 되니?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너의 지원 동기, 왜 일반계 고등학교 내지는 외고 안 가고 자율형 사립고에 왔니? 라고 하는 지원 동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거니? 내지는 어떤 방향으로 공부할 거야?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진로 계획. 그리고 마찬가지로 핵심 인성 영역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일반고 및 자공고. 자율형 공립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대비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긴 한데, 자율형 공립고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 부분에 해서 일반고와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학생 기록부 기록에 의해서 내신 성적으로 전형을 하게 됩니다. 내신 300점 만점에 교과 성적 80% 그리고 창체 등 20%를 반영하게 된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전형의 일반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 거니까 이게 크게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 성적으로 뽑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1희망은 지원할 수 없고 2에서 5희망의 일반고, 자공고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외국어 고등학교나 국제고라든지 아니면 자사고를 지원을 했으면 1지망의
그 고등학교를 지원한 걸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계를 지원할 때는 이지망부터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정 방법을 보니까 학교별로 희망 배정 60%, 질의 배정 40%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는 선복수 지원 5개를 지원하는데 자율형 사립고나 외고를 국제고를 지원하는 다른 지역에 있는 외고나 사립고 국제고를 지원한 학생도 선복수 지원에서 5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1개 지원했으니까 나머지 4개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후 추천 배정합니다. 학교별 정원 60%는 지원 학교 1, 2, 3, 4, 5에 따라 나오겠죠. 내신 성적과 상관없이 내신 성적과 상관없이 희망 배정, 추천 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희망 배정 이후에 60%를 초과하게 되면 무작위로 전산 배정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희망으로 정원을 채운 학교는 2, 3, 4, 5지망에서는 희망 배정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복수 지원을 했는데 1지망으로 쓴 학교가 정원이 초과돼. 그렇죠? 그러면 100% 전산, 무작위 전산 추첨을 한단 말이잖아요. 100% 무작위 했는데 내가 떨어졌어. 110명, 예를 들어서 110명 지원했는데 100명이 선발되고 10명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배정될 수 없고요. 배우 1희망으로 60%를 채우지 못하면 2, 3, 4, 5에서 희망 배정자를 순위에 따라서 전산 배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40%는 지리 배정으로 지리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전산 배정이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 성적 산출 기준을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29일, 12월 3일 이렇게 기록된다. 그러니까 10월 29일이니까 딱 지나간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볼 때쯤 지나간 거야 되겠죠. 지나갔으니까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성적 산출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교과 성적, 교과외 성적, 특성화 고등학교, 후기 고등학교 1학기 말 성적까지 특성화 고등학교는 그리고 2학기 학기 말 성적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특성화 고등학교 11월 15일부터 16일 특별 전형, 그 다음에 24, 25 일반 전형, 특목고 외고 자사고, 특목고에서 외고 그리고 자사고는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일반계 고등학교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라고 하는 일정도 잘 기억을 해 주셔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22 온라인 입설, 지역별 고교 입시에 대한 이야기 대전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어떤 것들을 끄집어 올릴 수 있느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강조드리면서 지역별 고교 입시 대전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